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MG가 묻고 옥쌤이 답하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잡은 주제는 대만 해협의 위기와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대만 문제와 제주 해군기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차분히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이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사상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공세적인 행동을 멈춰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야말로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에는 이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도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길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참 고조되고 있던 양국 사이에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다소나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 문제는 여전히 또 앞으로도 미중 전략 경쟁, 이 동아시아의 미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만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 대만 문제를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볼 때 대만은 독립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차이잉원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거꾸로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중국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대만 통일입니다. 그래서 대만 내에서는 독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고, 중국은 그런 대만을 통일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만 문제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갈등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 억제를 추구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대만 관계법,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만든 것이 대만 관계법이에요. 이 대만 관계법의 핵심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겠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예,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예. 그런 무기를 계속 판매함으로써 대만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힘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대만이 이 전략 경쟁의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을 네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만이 여기에 하나하나씩 다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만을 보면은 이 동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는 4개의 약한 고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이 네 곳을 가리켜서 동아시아의 4개의 약한 고리라고 얘기하는데, 대만은 그 한복판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섬이고, 그래서 대만을 일으켜서 미국은 오랫동안 불치망무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또 대만은 지경학적, 지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해상 물동량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오가고 있는데, 대만이 바로 그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이 바로 반도체 선진 기술, 특히 세계 최대의 생산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포섭을 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 수 있고, 그래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치포 동맹, 그래서 미국을 위시해서 대만, 일본, 한국 이 네 나라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또 이념과 가치 대결도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가리켜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독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갖다가 양분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봉쇄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바로 대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특히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략 경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예. 거꾸로 미국은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카드화함으로써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봉쇄하고 고립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전쟁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쟁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예를 들면 5%다 혹은 10%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높다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세요? 네. 사실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5%, 10% 혹은 1%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있게 되는 피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대만 해협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일단 전쟁이 일어날 거의 100%에 가까운 시나리오는 뭐냐면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면 중국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 대다수 대만인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의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우리 독립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대만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뭐 전쟁 가능성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회색지대가 커지고 있어요. 대만이 추구하는 건 사실상의 독립, 사실상의 주권 국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05년도에 중국이 반분열 국가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을 보면 대만이 명시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고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도 비평화적인 수단, 즉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대만 자체적으로도 사실상의 독립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또 그런 대만을 사실상의 주권 국가로 대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예.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라고 명시를 한다든지, 예. 또 최근 미국 의회에서 만약 양안이 충돌할 경우에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만에 대한 그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색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발적인 충돌과 확전의 위험입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그 8월달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형태의 무력 시위를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대만을 사실상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대만 상공을 지나서 바로 밑에까지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대만 혹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도 대만 해협 인근에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군사적인 어떤 접촉이 잦아지다 보면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충돌이 또 확전으로 치달을 그런 어떤 위험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안이 충돌할 경우에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미국도 굉장히 이제 그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습니다. 즉 대만을 지원을 하되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답을 안 하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었는데,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줘야 된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간접적인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뭐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주장이 지금 고개를 또 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만 해역 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죠? 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입니다. 동맹의 다른 당사자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제 전쟁에 개입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직간 간접적인 형태로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남북한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당장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한미군은 한국 땅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에요. 예. 그리고 그 군사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엔 북한을 격퇴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띠고 미군이 우리 땅에 존재하는데, 근데 미국은 주한미군이 다른 일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빼서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다 고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갈수록 미국은 이 전략적 유연성 옵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특히 대만 해협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의 차출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 있는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에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둔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그 북중 조약을 보면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즉 어느 당사자가 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이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엔 다른 당사자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모든 지원을 하자. 이 내용이 북중 조약에 담겨 있습니다. 북중 조약에 담겨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 해협에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또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할 경우에 남북한이 이 동맹의 체인에 엮여가지고 그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의 운명이 굉장히 급속도로 타자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대만 해협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상관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주해군기지가 이 대만 해협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제주도 남쪽의 강정마을이란 곳에 대규모 해군 기지를 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미국 내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냐면, 만약에 대만 해협 유사시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도처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을 결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 군사력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군사력의 그 결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여기 그 산둥반도 그 칭다오에 있는 북양함대, 그 다음에 그 상하이 밑에 그 딩하이라는 곳에 있는 동양함대, 이런 쪽의 어떤 중국의 해군력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만 해협 유사시 이제 이들 지역에서 이제 군사력이 남하해서 대만 해협으로 결집을 시도하게 되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측면에서 이 북양함대와 동양함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제주 해군기지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제주 해군기지 그 건설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미군이 뭐하러 그 제주 해군기지에 오겠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뭐 정부나 군당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된 이후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2017년 3월달에 다녀간 바가 있었고, 또 그로부터 8개월 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또 제주 해군기지를 다녀갔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1개월 후에는 미국의 핵추진 그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거너가 또 여기 입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함정부터 점차 큰 함정이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주 해군기지가 그 중국의 북양함대, 그 다음에 이 동양함대를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유사상이 발생하면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를 기항지 혹은 중간기지로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데이비드 서치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코스카를 모방해 두고 있는 그 미 7함대 작전 참모를 지냈고, 그 이후로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데이비드 서치타가 2013년에 한 논문,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주 해군기지야말로 대만 해협 유사시 중국을 겨냥하는 단두대의 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권적 통제 장치는 있나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 미 해군이 한국 해군기지인 제주 해군기지를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냐,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관련해서 보면 그 주한미군 그 주둔군 지휘역죠, 우리가 보통 줄여서 소파라고 하죠. 소파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미국은 적절한 통고를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항구나 비행장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소파 규정을 보면은, 혹은 미국이 그렇게 적절한 통고를 할 경우에 자기들한테 뭔가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통고를 하지 않고도 대한민국의 어떤 비행장이나 항구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유사시 미국이 제주 해군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항구나 비행장을 이용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의 사전 동의가 명문화된 그런 어떤 장치는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예,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단 이건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땅에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고 혹은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의 군사력인 만큼 그들에 대한 어떤 주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죠? 뭐 주한미군이 출동한다든지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용이 된다든지 혹은 제주 해군 기지를 미군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주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양안 관계의 어떤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역할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분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이 국가 간의 관계, 그죠?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제 민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대만과 또 중국과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플스 파워, 이 민간의 힘을 통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민간 분야에서도 역할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미국이 예를 들면 이제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사전 협의 혹은 사전 동의지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유사시에 그렇게 사용할 경우엔 제주도를 포함한 이 한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유사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주도 도민이라든지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감시와 또 견제 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이제 그 대만 해협의 위기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3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